쾅!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공룡은 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후 꽤 독특하고 무서운 짐승들이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포유류는 큰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말이나 코뿔소와 비슷한 포유류 중 일부는 공룡이 사라진 직후에 거대하고 강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약 1억 4,500만에서 6,600만 년 전 공룡이 지배하던 시절 포유류는 비교적 작은 동물이었습니다. 대부분 공룡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 훨씬 더 큰 적의 그림자 속에 숨어 살았어요. 대부분의 포유류의 몸무게는 약 10kg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룡이 멸종하자 포유류는 마침내 새로운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브론토테레스가 그 예입니다. 브론토테레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엄청난 크기로 성장했어요. 약 18kg에서 시작한 브론토테레스는 불과 1600만 년 만에 몸무게가 4에서 5톤에 달했습니다. 길게 들리지만 지질학적 관점에서 보면 비교적 짧은 시간이에요. 공룡이 사라지자 그들은 큰 몸집 덕분에 다른 포유류보다 유리해졌어요. 이제 그들은 다른 포유류들이 두려워하는 지배적이고 사나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북미에서 화석이 발견된 브론토테레스는 수족 사람들로부터 천둥 괴물이라는 멋진 이름을 얻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화석들이 뇌우가 지는 동안 평원을 돌아다니는 거대한 천둥말에서 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천둥 괴물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커질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한 가지 가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크기가 커졌다는 거예요. 또 다른 가설은 급격한 성장을 겪으면서도 변화가 거의 없었던 시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 종이 섞여 있었을까요? 어떤 종은 작고 어떤 종은 더 컸지만 일반적으로 더 많은 종들이 결국 크게 성장했던 거죠. 과학자들은 276종의 천둥괴물 가계도를 연구한 결과 세 번째 옵션이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연에서는 모든 것이 경쟁입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포유류가 작았기 때문에 식물을 먹는 작은 동물들 사이에 먹이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어요. 천둥괴물처럼 몸집이 큰 동물은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놓고 경쟁이 덜 치열했습니다. 따라서 몸집이 큰 종은 살아남을 기회가 더 많았고 몸집이 작은 종은 빠르게 멸종했어요. 자, 공룡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무서운 거대 동물도 사라진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저는 분명히 이 친구와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처음에는 거대한 나무늘보를 떠올리게 하거든요. 하지만 그것들은 수천만 년 후에 진화한 거예요. 이 거인은 5천만 년에서 6천만 년 전 북미에 살았습니다. 몸 길이는 약 2.4m였고 몸과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두꺼웠어요. 꼬리도 매우 굵었죠. 이 짐승은 뒷다리로 몸을 지탱하고 서 있을 때 꼬리를 사용했을 거예요. 두개골은 큰 몸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고 작았어요.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발굽 포유류에는 없는 쇄골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덜 무섭다는 위안을 느끼게 해주는 건 아마도 쉽게 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부드러운 식물을 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티렉스와 맞먹을 정도로 큰 뱀을 상상해보세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신화 속 동물이 아니에요. 약 6천만 년 전 남아메리카의 울창한 숲과 강에 살았던 놀라운 짐승 타이타노보아를 만나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뱀 중 가장 큰 뱀이었어요. 오늘날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보아뱀과 아나콘다의 고대 조상과 같은 존재였죠. 이 뱀의 몸 길이는 무려 13m로 스쿨버스보다 더 길었어요. 타이타노보아는 거대한 몸을 지탱하기 위해 동물의 척추를 구성하는 뼈인 척추뼈가 약 250개나 있었어요. 소형차만큼이나 무거운 1130kg의 거대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양을 먹어야 했을지 상상해보세요. 뱀은 고향의 바다와 강에 사는 물고기와 악어를 쫓았어요. 악어를 잡아먹는 뱀은 강력한 짐승이었을 거예요. 현재 타이타노보아가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만 과학자들은 이보다 훨씬 더 큰 뱀 화석을 더 발견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 목록에는 분명 무서운 악어가 있을 거예요. 공룡 시대에는 길이가 12m에 달하고 공룡을 잡아먹는 악어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무서움은 줄어들지 않았죠. 이 짐승은 1500만 년에서 5500만 년 전에 지금의 베네수엘라, 페루, 아르헨티나에 살았습니다. 공룡이 살던 시대에 그곳에 살았던 다른 많은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공룡이 사라진 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번성했어요. 물가에 붙어있는 대부분의 악어와 달리 이 악어는 육지를 거닐며 주변을 살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쉽게 만날 수 있어요. 납작한 칼날 모양의 이빨을 보세요. 다른 악어보다 육식 공룡의 이빨을 더 많이 닮았습니다.
이러한 적응은 선선한 오후의 육지 산책 중에 먹이를 잡는 데 도움이 됐어요. 이 무시무시한 생명체는 길이가 6m가 넘고 무게가 1360kg 이상으로 오늘날의 바다 악어보다 더 커질 수 있었어요. 공룡이 사라진 시대에는 코뿔소도 2XL 사이즈가 있었어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 발음도 힘든 이 코뿔소는 동유라시아에 살았던 거대한 초식동물이었습니다. 코뿔소처럼 생겼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었어요. 1.8m가 넘는 목이 길게 뻗어 있어 기린의 목을 가진 코뿔소처럼 보였습니다. 이 동물은 어깨 높이가 4.6m가 넘었고 당시의 다른 동물들보다 우뚝 솟아 있었어요. 날씬해 보이지만 몸무게가 15,000kg으로 아프리카 코끼리 2-3마리 내지는 작은 집 한 채에 해당하는 엄청난 무게를 자랑합니다. 빙하기 호주를 떠돌던 가장 큰 육식동물 중 하나는 포유류가 아니라 메갈라니아라는 무시무시한 파충류였어요. 길이가 5.5m 이상까지 자랄 수 있었는데 현존하는 가장 큰 도마뱀 중 하나인 코모도 드래곤보다 2배 이상 길었습니다. 메갈라니아는 코모도 드래곤과 비슷한 날카롭고 구부러진 이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리는 힘이 매우 강력했고 심지어 독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 독은 먹이가 제대로 치유되는 것을 막는 방식으로 작용했는데 이는 이 가엾은 동물이 더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메갈라니아는 먹이가 어디로 도망치려고 하든 한번 물고 나면 잡기 위해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새로 이동합니다. 코끼리새는 키가 거의 3m에 달하고 몸무게가 454kg이 넘었어요. 다른 새들에 비하면 그리 오래되지 않은 천년 전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종의 코끼리새 중 어떤 종은 크기 면에서 유타랩터와 같은 일부 비조류 공룡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컸어요. 그리고 알도 엄청나게 컸어요. 알 하나만 해도 무게가 볼링공보다 더 무거운 9kg이 나왔습니다. 알 안에는 달걀 100개 이상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공간이 있었어요. 육지와 공중은 큰 짐승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았고 그 짐승이 나를 잡아먹을지 샐러드를 잡아먹을지 알 수 없었죠. 물속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리비아탄에 대해 들어보셨죠? 리비아탄은 고대의 강력한 포식자이자 향유고래의 일종이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무시무시했습니다. 현대의 향유고래는 주로 오징어를 먹지만 리비아탄은 다른 고래를 포함한 조금 다른 식단을 가졌을 거예요. 리비아탄과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또 다른 거대 포식자가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친애하는 메갈로돈 상어였죠. 과학자들은 메갈로돈도 다른 고래를 쫓아다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달콤한 것을 먹기 위해 혹은 서로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아마도 장관을 이뤘을 거예요.